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C++은 객체 지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객체 지향을 공부할 때 객체 지향의 특성으로 살펴본 거를 생각해 본다면, 객체 지향을 만들 때 핵심이 되는 거는 당연히 객체입니다. 객체가 중심이 되는데, 이 객체를 만들려면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고, C++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로 설계된 내용을 직접 구현을 하면 우리가 그걸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이 인스턴스는 예시라고 하는 건데요. 클래스가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만든 실체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와 인스턴스가 나타내는 그 대상은 객체라고 하고요. 이 객체는 문제를 풀기 위한 자료 구조, 그리고 이 자료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코드 블록을 이 객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코드 작성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코드가 생기는데, 이 많은 코드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면 코드 블록을 잘 정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C에서는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 블록을 관리를 했고요. 객체 지향에서는 C++이 사용하는 객체 지향 개념에서는 이 코드 블록을 함수만이 아니고 이 함수들을 모아서 하나의 계층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함수들은 전역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수가 필요한데, 이 전역 변수들을 어떻게 나만 쓰면서 내부적으로 쓰면서 각 함수들을 호출해서 원하는 자료 구조의 연산을 만들 거냐,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한 코드 블록들이 또 어떻게 잘 캡슐화돼서 외부하고 내부하고 이 분별을 둬서 코드 블록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다 객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객체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C++를 사용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만 항상 착각을 만든다고 하는 게 C++를 써야만 객체 지향이 되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요.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서 자료 구조를 잘 뽑아내고요. 이 자료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메모리 배치도가 필요하죠. C에서는 스트럭트라고 불렀던 건데, 그걸 클래스에서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멤버 변수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멤버 변수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건데, 이 상태를 변형을 시켜야 되잖아요. 변형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멤버 함수가 담당하는 거고, 이 멤버 함수는 객체 지향에서는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코드를 잘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 복잡한 연산들이 잘 구동하도록 되어져 놓고, 이 클래스의 객체의 외부에서는 일을 시키고 싶을 때 객체한테 일을 시키면 알아서 저절로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이 객체 지향의 객체는 반드시 캡슐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캡슐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부와 외부를 분별을 하는 거죠. 코드 블록에 어디가 내부고 어디가 외부인지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래머가 원할 때만 멤버 변수나 함수가 접근되든가 호출되든가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캡슐화입니다. 그러려면 이 캡슐화를 쓰면 우리가 코드 개발할 때 코드가 현재 객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코드 범위가 어디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코드 범위는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은 그 범위 안에서만 바꿀 수가 있지, 그 바깥에서는 바꿀 수 없도록 프로그래머가 외부의 접근을, 내가 만들고 있는 클래스의 접근을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클래스 내부에서는 public이라는 그룹핑이 있고 private이라고 하는 그룹핑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protected라고 하는 그룹핑도 있는데, 얘는 상속으로 가면 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하지 않으면 public과 private만 쓰더라도 저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protected는 나중에 우리가
상속에 사용하는 그룹핑이라고 하는 거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에 있는 멤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룹핑입니다. 그래서 퍼블릭과 프라이빗 이용해 가지고 외부에서 이 객체 클래스 외부에서 내가 다루고 있는 코드 블록에 접근할지 말지,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건 퍼블릭 멤버이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건 프라이빗 멤버가 됩니다. 그럼 클래스가 이런 캡슐화만 지원하는가? 그렇지 않고 당연히 자동화도 지원합니다. C++를 사용을 해서 객체 지향을 만들 때 우리가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의 핵심 언어인 C++에서는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생성자와 소멸자입니다. 생성자와 소멸자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생성자는 constructor라고 하고요. 소멸자는 destruc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destructor는 파괴한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뭐 파괴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멸자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생성자는 자동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클래스가 생성될 때 자동 호출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주로 초기화할 때 사용이 되는 자동 호출 함수, 자동 호출 메소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멸자나 파괴자는 그러면 이름에도 있듯이 클래스가 소멸될 때 자동 호출됩니다. 그래서 소멸자는 하는 역할이 정리입니다. 정리. 자, 이 클래스가 하고 있는 일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정리나 청소를 해야 되죠. 그걸 해주는 부분이 소멸자 부분이 되고, 이 생성자와 소멸자는 한번 정해 놓으면 우리가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거나 파괴시킬 때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호출합니다.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컨스트럭터라는 프로젝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스트럭터라는 플렉스. 그러니까 콘솔 앱 선택을 하고요. 자, 컨스트럭터라는 생성자라는 이름의 솔루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면 문제가 없는지 일단 처음에는 컴파일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헬로 월드가 뜨면 문제없이 잘 구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보는데 my 클래스라는 이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여기에 우리 public이라는 멤버 정의, private라는 멤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연습한 대로 여기는 public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public 콜론이라는 거는 자, public 멤버 그룹핑이라고 보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전부 다 public 멤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private은 private 멤버 그룹핑이 되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private 멤버가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가 클래스를 처음 공부할 때 이제 배운 겁니다. 멤버는 당연히 변수화 함수 될 수 있죠. 밑에 private 멤버도 변수화 함수 될 수 있고요. 객체 지향하는 사람들은 멤버 변수는 멤버 변수를 하지 않고 객체의 현재 상황, 상태, 얘가 지금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질에 해당하는 property라는 이름을 쓰고요. 이 property를 다루어야 되잖아요.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멤버 함수는 그 방법이라고 해서 method라는 말을 씁니다. 이 method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함수, 기능을 구현을 해서 실행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생성자와 소멸자인데요. 생성자와 소멸자는
클래스 외부에서 자동 호출이 돼야 되는 거라서 항상 생성자와 소멸자는 퍼블릭에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와 소멸자는 항상 퍼블릭에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그룹핑에 정의를 하는 겁니다. 생성자는 이름을 클래스하고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myClass라는 이름으로 쓰고 아무것도 없으면 void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생성자가 됩니다. 생성자가 되는데 입력은 없다는 뜻입니다. 왜? void라서. 근데 void만 쓸 수 있는 거 아니고요. C++에서는 입력만 다르면 함수 이름은 같아도 되기 때문에 생성자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어서 내가 만약에 내부적으로 어떤 i라는 변수를 쓴다라고 하면 요 i라는 거를 입력 받아서 현재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얘뿐만 아니고 캐릭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도 받아서 내부 프로퍼티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은 내 마음대로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는 출력 자료형은 아무것도 쓰면 안 됩니다. 생성자는 특징이 생성자 명은 클래스 명하고 같이 가는 거고요. 출력 자료형은 아무것도 쓰면 안 됩니다. 출력 자료형은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출력 자료형은 생성이 다 되면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요걸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스탠다드 Cout은 우리가 코멘트 처리를 하고요. 이 클래스가 어떻게 자동 호출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myClass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봅니다. 자, 컴파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뭐 문제는 없는 건데, 자, 지금 현재 어떻게 자동 호출되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동 호출되는 거.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편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탠다드의 네임스페이스는 전역으로 그냥 풀어버리겠습니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코딩할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전역으로 풀면 안 되고 어떤 코드 블럭 내부에 들어가서 그 코드 블럭에서만 네임스페이스 없이 네임스페이스 멤버를 호출한다 라는 형태로 코드를 짜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간단한 테스트니까 전역으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풀어서 자, 여기 cout으로 현재 하는 거는 void construct입니다. 얘를 한번 호출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int라는 걸 내가 입력을 하면 int에 대한 construct가 됩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거 우리가 한다면 캐릭터에 대한 게 되겠죠. 엉뚱한 게 눌러졌습니다. 자, 캐릭터에 대한 컨스트럭터 호출이 되는 겁니다. 어떤 컨스트럭터가 호출되는지를 자동으로 호출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써둔 겁니다. 그러면 void constructor라는 거 밑에 있는 코드에는 내가 void constructor라는 출력을 내는 부분은 전혀 없는데 자동으로 호출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클래스의 생성자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입력이 없다는 뜻의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돼야 되니까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출력 루틴이 동작해서 결과가 콘솔에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1이라고 하는 인트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이라는 인트를 넣으면 인트 컨스트럭터가 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생성할 때 입력은 함수처럼, 함수 호출처럼 입력을 넣는다 하는 겁니다. 함수 호출처럼 입력을 넣습니다. 함수 호출할 때도 우리 소괄로 써서 호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근데 my class는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에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름은, 인스턴스 이름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2라고 하고, 이번에 입력을 캐릭터 m이라는 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떤 게 호출이 될까요? 당연히 입력을 캐릭터로 가지는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되겠죠. 생성자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럼 int 컨스트럭터 한번 호출되고 캐릭터 컨스트럭터 호출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는 내가 초기화하고 싶을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반복적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때 써야 하는 코드가 있다고 하면 생성자 쪽에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잘 들어갔는가 확인하려면 프린트 함수도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프린트 함수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 프린트 함수는 일반적인 메소드입니다. 얘는 생성자나 소멸자처럼 C++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아니고 우리가 함수를 클래스 안에 그냥 넣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정의는 고지곧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입력은 괄호로 정의를 해야 되고, 출력은 함수명 앞에 자료형을 꼭 써줘야 됩니다. 출력을 하고 싶으면 C하우스에다가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i는 해서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i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C는 하고 또 출력을 해봅니다. C++를 쓰면 좋은 게 입출력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캐릭터를 출력하는 것과 인트를 출력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데, 그 다른 거를 콘솔 아웃풋이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알아서 자기 출력하고자 하는 자료형에 맞게 그대로 모니터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Cout으로 my 클래스에 이제 메소드를 그냥 호출하면 되니까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 봅니다. 네, my class 2라고 하는 클래스의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이름은 똑같죠? 자, 이름은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프로퍼티가 다릅니다. 멤버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 구조는 똑같은데 저장된 게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생성자일 때 1을 넣고 얘는 생성자일 때 캐릭터에다가 m을 넣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private 멤버는 정의가 될 때 초기화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멤버 변수를 선언하고 정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멤버 변수도 초기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변수처럼. 얘는 0으로 초기화하고 밑에는 공백으로 초기화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면 첫 번째 클래스는 i에다가 1만 넣고 캐릭터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공백이 그대로 나오고요. 두 번째 클래스는 i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지 않고 캐릭터만 글자, 문자, m을 넣기 때문에 m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생성자를 우리가 자유롭게 다루는 연습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이제 초기화를 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지만,
다르게 하는 것도 이제 방법입니다. 자, 우리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제 만들 때 첫 번째는 int 값 받고 두 번째는 캐릭터 값 받아요.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방법인데, 만약에 i와 c는 내부 프로퍼티를 초기화해야 된다고 하면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콜론을 써가지고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요 i 값은 i로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요 c 값은 c로 초기화한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력하는 거는 int n 캐릭터를 처리하는 컨스트럭터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초기화를 좀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초기화를 굳이 할당 연산자 써서 하지 않고 마치 이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듯이, 프로퍼티에 생성자 호출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초기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myClass 3을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0 하고, 자, 이번에는 A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에 10이 들어갔고 a에 문자 a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 프로퍼티를 마치 함수 호출이라든지 클래스 생성하듯이 집어넣는 겁니다. i로 초기화, c로 초기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로 한번 출력을 해 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int하고 캐릭터 이제 컨스트럭터가 나오고 i에 10하고 c에 a가 굉장히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C 언어 방식으로 생각을 할 때는 얘처럼 할당하는 게 명시적이라서 좋기는 해요. 근데 얘는 써야 될 게 많잖아요. 써야 되는 게 좀 불편하니까 C++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예 초기화 생성자에서 초기화 할 때는 멤버 이름을 그대로 명확하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괄호 이용해가지고 입력을 넣어버립니다. 마치 클래스 생성자 호출하듯이, 우리 호출하는 게 얘처럼 있었잖아요. 하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성자 호출하는 게 이 함수 호출하고 좀 다르긴 하잖아요. 클래스는 함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C++ 초기화하는, 표준화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면 함수 호출과 좀 헷갈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또 다른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자 호출의 최근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얘는 생성자 호출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뭐 전통적 방법, 최근 방법 하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내가 익숙한 거 쓰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공부하는 단계니까 다른 사람이 쓴 코드를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클래스 생성자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여러 개다 는 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쓸 때는 내가 편한 거 쓰면 됩니다.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이 함수 호출하고 뭐 굳이 다르게 갈 이유는 없잖아요. 뭐 한 방법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위에처럼 하면 되고요. 그렇더라도 생성자 호출하는 거는 함수 호출과는 좀 다르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밑에처럼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yClass라고 쓰고,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있습니다. 얘 이름이 이제 달라야 되니까 4번이라고 해서 4번을 한번 써봅니다.
소괄호를 쓰지 않고 중괄호를 쓸 수 있습니다. 생성자 호출 가능입니다. 자, 꼭 괄호를 쓰지 않고 중괄호를 써서도 생성자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잘 됐는가 보려면 이번 숫자 좀 크게 갑시다. 100을 넣고 출력 한번 해봅니다. 4의 프린트를 한번 해봅니다. 이게 잘 되는가? 그러니까 보면 init 컨스트럭터가 진짜 호출이 됐고요. i에다가 100이 들어갔습니다. 호출이 잘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호출이 잘 되네. 그럼 두 개도 할 수 있을까요? 두 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y 클래스에 이번에는 클래스 5로 해서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00 할까요? 100하고 이번에 b를 생성자 호출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int가 들어가고 캐릭터가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 여기에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my 클래스 5에 자 프린트로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호출해 봅니다. 그러면 int 캐릭터가 잘 호출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이제 순서를 지켜줘야 되나? 라는 것도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6번 하는데 이제 C로 하고 이번엔 마이너스 50 정도 해봅니다. 해봐서 6번을 한번 프린트를 해봅니다. 이 경우도 잘 들어가는지 궁금하잖아요. 자, 우리가 입력을 이제 거꾸로 집어넣었잖아요. C로 넣고 마이너스 50으로 넣으면 얘는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보면 마이너스 50 C 나왔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내가 넣어준 입력 순서대로 처리를 한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 C에 해당하는 99가 들어가고요. 캐릭터 마이너스 50은 정의된 건 없기 때문에 출력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 만약에 99 한번 넣어봅니다. 99를 넣어보면 캐릭터에 99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99에 해당하는 캐릭터 값 C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순서를 바꾸면 원래 생성자 입력 변수에 정의된 순서대로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 바꾸더라도 막 지가 알아서 그 파이썬처럼 그 변수 값에 맞게 넣어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클래스에 정의한 입력 순서대로 이제 넣어줍니다. 그리고 생성자 호출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7으로 해가지고 이번 는 해서 호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00에 D라고 하면 자 int의 200값 캐릭터에 D 값이 들어가는데 이 my class 7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배열 초기화할 때 많이 썼던 기억이 날 건데 그 배열 초기화처럼 클래스를 초기화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클래스 7에 프린트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때도 어떻게 나는가 보면 int 캐릭터 컨스트럭터 호출이 됐고요. 이번에는 int에 200이 들어가고 C에는 D가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성자 호출할 때 중괄호를 쓰는데 중괄호로 쓰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냥 는 안 쓰고 중괄호로 묶어서 입력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배열 초기화처럼 얘는 배열 초기화잖아요. 배열 초기화처럼
생성자 호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성자 호출을 생성자 초기화해서 호출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밑에 정의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코딩을 해보면 밑에처럼 그 최근 호출 방법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써왔던 함수처럼 클래스 입력 변수를 초기화해서 생성자 호출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허용했다는 거는 전문가들이 이제 고심해가지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알고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클래스를 이제 초기화하는 거죠. 인스턴스를 이제 초기화하는데 왜 소괄로가 아니고 중괄로가 나왔지? 라고 당황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괄로 대신에 마치 배열 초기화처럼 생성자의 입력을 초기화해서 호출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이 문법을 볼 수 있겠습니다.